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바나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록빛 사막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거대한 협곡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해안길들,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파리의 고향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자이크, 숨겨진 풍경들, 자연이 빚어낸 조각들, 그리고 일반적인 관광이 결코 닿지 못하는 장소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이로움으로 가이드북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볼 준비를 하세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행성에서 우리는 10곳의 경이로운 장소를 공개할 것입니다. 마치 창조주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낸 것 같은 곳들입니다. 이 여정은 전설적인 산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야생의 심장으로 끝납니다. 뜨거운 땅에서 예상치 못한 펭귄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펭귄들입니다. 장엄한 포도밭이 산봉우리 사이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와의 만남, 꿈처럼 보이는 장소들에서,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당신은 표면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펼쳐질 것들이 당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극단의 땅입니다. 사막과 태양과 그 상화, 사바나가 한 박자에 공존하는 지리학적 오케스트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 위치한 이 나라는 1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에 거의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활기찬 도시들, 그리고 시간에 언터치된 마을들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관광 코스를 잊어버리세요. 여행 패키지들을 잊어버리세요. 엽서 속 사진들을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숨겨진 경이를 탐험할 것입니다. 바람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장소들, 그리고 어느 기념비보다도 그 나라의 영혼을 더 많이 드러내는 곳들입니다. 테이블 마운틴의 위험에서 마치 거대한 거인이 케이프타운을 지켜보는 것처럼 블라이드 리버 캐니언의 거대한 심연까지, 자연이 살아있는 돌 위에 예술을 새겨놓은 곳까지, 펭귄이 사는 해변에서 바다가 노래하는 해안길로 이성이 도전받는 절벽 위까지, 당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바나 너머에 있는 것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을 찾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미를 찾는 당신을 위해, 눈으로 보지만 영혼으로 느끼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모로코를 우리와 함께 여행했다면 각 장소가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이 채널 우리의 행성에 이미 구독하셨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세상의 경이로움을 계속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서사적인 여정의 첫 목적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바위들이 솟아오르는 곳, 고대 문명의 성벽처럼, 그리고 그 높이의 모든 미터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으로. 케이프타운, 본구리와 기억 사이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바다에 안긴 곳에 마치 시로 조각된 듯한 도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장엄한 케이프타운입니다. 4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남아프리카의 보석 같은 도시는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약 1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길을 돌 때마다 상식을 뛰어넘는 풍경을 드러냅니다. 저 높은 곳에서 평평한 산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1086m의 해발 고도를 가진 이 산은 보이지 않는 팔로 도시를 감싸 안듯 풍경을 지배합니다. 세계의 7대 자연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된 이 산은 갑작스레 몰려드는 안개로 자주 덮이곤 합니다. 현지인들은 그것을 식탁보라 부릅니다. 마치 마법처럼 구름이 덮고 다시 드러나는 장면은 춤과도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그 풍경은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도시는 아래에서 숨쉬고 많은 거울처럼 빛나며 수평선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 근처 고요한 바다 위에는 조용한 섬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로벤 아일랜드, 고통의 무대이자 저항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 작은 땅 위에서 넬슨 만델라는 18년을 보냈습니다. 평등을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이 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까지의 항해는 배로 약 30분 정도 걸리지만 그 여정은 수세기를 가로지릅니다. 깊은 상처와 결코 굴복하지 않은 민족의 힘 사이를 넘나드는 여정입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오면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장소 중 하나가 V&A 워터프런트입니다. 옛 항구가 문화와 미식, 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바다 옆에 자리한 카페들, 알록달록한 상점들, 야외 시장들, 그리고 기억을 실어 나르는 바다의 소리,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케이프타운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건 그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으키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향수와 경이로움이 섞인 감정, 그 감정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댓글로 이 첫 번째 목적지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들려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 채널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더 몰입감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케이프타운과 작별합니다. 하지만 책을 덮는 이별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오기 위해 페이지에 표시를 남기는 이별입니다. 걸었던 거리 하나하나, 맡았던 향기 하나하나, 마주쳤던 시선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소중한 보물로 바뀌어갑니다.
어떤 장소는 기억 속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이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닷가를 떠나 내륙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산들이 성벽이 되고 하늘이 땅에 닿을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드라켄스버그 산맥, 대지가 하늘을 만지는 곳. 드라켄스버그로 알려진 이 산맥은 1000km 이상 뻗어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작은 왕국 레소토 사이의 자연 경계를 이룹니다. 이름은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용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 본구리들이 하늘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거대한 용들이 바위 아래 잠들어 있는 듯한 상상이 절로 듭니다. 우리는 지금 우카할람바 드라켄스버그 공원에 있습니다. 그 생태적, 영적 가치로 인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소입니다. 이곳의 고도는 3,500m에 이릅니다. 깊은 계곡들, 수직으로 솟은 절벽들, 낭떠러지와 폭포 사이를 누비는 산길들, 바람보다도 더 큰 침묵이 울리는 자연의 성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현실적인 풍경 중 하나는 자연 원형 극장입니다. 반원형의 거대한 암석 장벽으로 5km에 달하는 너비를 자랑합니다. 대륙 전체에서 가장 압도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그 바로 위에는 투겔라 폭포가 있습니다. 949m의 낙차로 떨어지는 이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 산맥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선사합니다. 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내리는 눈, 감동적이고도 놀라운 대비입니다. 이 지역에는 또한 산족이 남긴 암각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륙 남부의 고대 원주민들입니다. 4,000년이 넘은 벽화들은 의식과 사냥, 그리고 조상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선 하나하나가 바위에 울리는 과거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리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인류의 흔적은 언제나 남겨졌다는 것을. 드라켄스버그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산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여정입니다. 침묵과 경외심을 자아내는 풍경 속으로 뛰어드는 여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숨겨진 신성한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우리는 해안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얀 모래가 펼쳐지고 둥근 바위들이 자리한 곳으로,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은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볼더스 해변 하얀 모래 위의 펭귄들. 케이프타운에서 약 40km 떨어진 곳, 둥글둥글한 바위들과 투명한 바닷물 사이에 숨겨진 마치 수채화처럼 부드러운 해변이 나타납니다. 바로 볼더스 비치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진정 독특하게 만드는 건 밝은 모래도 바위를 스치는 청록색 파도도 아닙니다. 바로 펭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펭귄들입니다. 그들은 느릿느릿 걸으며 예리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턱시도를 입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곳에 사는 종은 아프리카 펭귄입니다. 더운 기후에 적응한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죠. 그들은 1982년경 이곳에 정착했으며 현재는 2,000마리가 넘는 개체수를 자랑하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이 빠진 간조 때면 가족 단위로 물속을 누비며 바위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조용하게, 마치 햇빛 아래서 춤을 추는 것처럼. 아프리카 펭귄은 대략 60cm 크기이며 야생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당나귀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당나귀 펭귄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수영과 서툰 걸음으로 바위를 오르내리는 것을 번갈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모든 동작마다 보살핌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볼더스 비치는 보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의 일부로 이곳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펭귄 군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설치된 목자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생한 교실입니다. 인근의 사이먼스타운은 이 지역의 해양 역사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야생의 삶이 만나는 매혹적인 대비입니다. 볼더스 자연보호구역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파도 소리, 바다의 향기, 펭귄의 침묵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이곳의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용한 조화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할 때 더 많이 들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더 느끼고 더 깊이 숨쉬며 조용히 바라보라고.
그리고 볼터스 비치를 떠날 때 남는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 마치 성지를 다녀온 듯한 느낌, 바위와 날개 사이에 숨은 성소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댓글로 이 목적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의 행성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놀라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목적지에서는 모래가 사바나로 바뀌고 섬세한 발걸음이 강력한 발자국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인들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아도 국립공원, 거대한 코끼리들의 땅. 동케이프주에 위치한 아도 국립공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많은 코끼리 개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0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931년) 이 지역에 단 11마리의 코끼리만 남아있던 시절에 설립된 이 공원은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살아남은 것을 지켜내는 섬세한 예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도 국립공원은 1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확장되었고 건조한 사반에서부터 울창한 숲과 해안의 모래 언덕까지 다양한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하늘 아래 광활한 평원에서 거인들이 걷습니다. 단단한 걸음으로. 그러나 고대의 온화함을 머금고 아도의 코끼리들은 독특한 행동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조용하고 서로 간에 더 협력적이며 많은 개체들이 인간의 위협에서 멀어진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파리 차량을 타고 공원을 누비는 것은 생명의 순수한 상태를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끼리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시간이 멈추고 마음이 경청하게 됩니다. 코끼리들 외에도 아도는 빅세븐을 모두 보호하는 세계 유일의 공원입니다. 사샤, 비오베움, 버팔로, 커블서, 코끼리, 백상가리, 그리고 남방참고래. 단 한 번의 방문으로도 야행성 포식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곧이어 바다를 가르며 지나가는 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장관입니다. 공원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라보는 행위가 하나의 의식으로 바뀝니다. 그곳에서는 관조가 곧 감사의 표현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빛이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황금빛 거인들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들을 본이의 영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정을 즐기고 계신다면 이 채널에 이미 구독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여행할 수 있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도 국립공원은 우리에게 진짜 거인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조용히 나아갈 뿐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며 수세기의 지혜를 지닌 존재처럼 가볍게 움직입니다. 공원의 과학자들은 GPS로 무리의 이동을 추적하고 이동 패턴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직도 조용한 위협을 받고 있는 종들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흥미로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주변이 멈추고 오직 그 순간만이 존재한다고. 어쩌면 그 이유는 그들의 시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이해한 듯이,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주기로 선택한 듯이. 아도는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위대함은 소리 없이 그늘 속에 혹은 세상을 짊어진 듯 느린 발걸음 속에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이제 사바나의 먼지를 뒤로하고 푸른 초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역사와 풍미와 산맥들이 하나의 잔에 어우러집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수세기 동안 발효되어 온 장소입니다. 스텔렌보스 와인과 산이 조화를 이루는 곳. 케이프타운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 완만한 산맥과 비옥한 토양 사이에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가 탄생했습니다. 스텔렌보스. (1979년) 네덜란드 식민 개척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 도시는 호텐토트 홀랜드 산맥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났고 포도밭과 전통 그리고 역사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15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푸른 계곡과 꽃길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수채화처럼 보존된 식민지풍의 가옥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하나는 흐르트 콘스탄티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산을 멈추지 않은 포도 농장입니다. 그 한 모금 속에는 시간 속에서 성숙한 아프리카의 풍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액체로 된 기억입니다. 땅에서 시작되어 우리 안에서 끝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지역의 지중해성 기후는 뜨거운 여름과 습한 겨울이 어우러져 카베르네 소비뇽, 멀로, 피노타지 같은 품종이 잘 자랍니다. 특히 피노타지는 남아프리카 와인의 상징입니다. 포도밭 사이를 거닐면 명상과도 같은 경험이 됩니다. 잎사귀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태양은 산을 황금빛으로 나누어 그리며 마치 창조주가 조용히 자신만의 라벨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와이너리에서는 단순한 시음 이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야외에서 즐기는 점심 식사, 포도밭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 여행, 그리고 미각과 기억을 동시에 울리는 페어링. 스텔렌보스는 또한 대학 도시이기도 하며 활기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갤러리, 카페, 마켓이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에서 공존하고 전통과 젊음이 나란히 숨쉽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흐른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재촉되지 않습니다. 맛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다리고 피어납니다. 산 위로 지는 해는 하늘을 주 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와인의 향기는 웃음소리와 오래된 종소리에 섞여 흘러갑니다. 시처럼 느껴지는 황혼입니다. 어떤 장소는 시간의 흐름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스텔렌보스처럼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실하게 느끼도록 가르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오래된 와인들이 더 귀한 이유는 단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느꼈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가 당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깊은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그렇게 당신은 우리가 천천히 음미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스텔렌보스는 단지 와인을 마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소리를 듣고 시간을 느끼며 단순한 것들의 섬세함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와인처럼 이 여정도 계속해서 익어갑니다. 다음 목적지에서는 이 평화로운 계곡을 떠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초록빛 협곡 중 하나로 뛰어듭니다. 그곳에서는 바위가 절벽을 그리고 바람이 전망대를 조각합니다. 자연이 직접 말하고 풍경이 우리를 침묵시키는 곳입니다. 블라이드 리버 캐니언, 아프리카의 초록빛 협곡. 음푸말랑가주의 중심부 험준한 산맥 사이에 숨겨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협곡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블라이드 리버 캐니언입니다. 이 길이 25km 이상, 절벽의 높이는 800m를 넘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협곡으로 여겨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푸르른 협곡입니다. 미국의 건조한 협곡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초록이 주인입니다. 원시림이 절벽을 살아있는 망토처럼 덮고 있어 모든 구비마다 하나의 야생의 문이 열립니다. 블라이드 강은 협곡 아래를 구불구불 흐르며 수천 년에 걸쳐 바위를 조각합니다. 블라이드라는 이름은 기쁨을 의미하며 19세기 길 잃은 탐험가들의 재회를 기념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 하지만 요란한 기쁨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본질로 이끌 때 가슴 깊이에서 울리는 고요한 기쁨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형 중 하나는 스리 론다벨스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오두막을 닮은 바위 형상들, 세 개의 돌거인들이 이 계곡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신의 창문이라 불리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1700m가 넘는 고도에서 열리는 이 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를 내려다보는 가장 탁 트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맑은 날이면 저 멀리 크루거 국립공원까지도 보입니다. 현실과 신성함 사이의 희미한 경계선처럼. 또 다른 마법 같은 장소는 버크의 록포트 홀즈입니다. 물의 힘으로 깎여진 동그란 구멍들, 지질하게 살아있는 예술로 변모한 공간입니다. 이 산책로를 걷는 것은 마치 시간의 무대 뒤편을 통과하는 일 같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시대를 품고 있고 폭포 하나하나가 고대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이곳의 생물 다양성도 놀랍습니다. 사망고, 원숭이, 나, 영양, 독수리들, 그리고 심지어 표범까지도 숲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숨 쉬고 모든 것이 야생의 조화 속에 살아갑니다. 이 여정을 즐기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고 이처럼 광활하고 예상치 못하며 잊을 수 없는 목적지를 계속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 빛은 황금빛 손가락으로 절벽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몇 분간 협곡 전체가 불타는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 어떤 말로도 담아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 순간 말이 멈춥니다. 창조의 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감탄하는 것뿐입니다. 블라이드 리버 캐니언은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절벽을 뒤로하고 파도가 부르는 곳으로 향합니다. 다음 목적지에서는 해안이 야생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성스럽고 길들여지지 않은 곳. 시간을 초월한 풍경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도요. 당신 눈앞에서 포효할 해안은 예상 가능한 그 무엇도 아닐 것입니다. 와일드 코스트, 신성한 파도가 울려 퍼지는 해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동쪽 바다 스스로 그려낸 듯한 해안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와일드 코스트입니다. (250km가) 넘는 이 해안선은 외딴 해변들과 가파른 절벽들, 그리고 마을과 벼랑을 연결하는 고대의 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파도는 거칠게 부딪히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다가옵니다. 마치 각 조류가 거품으로 만들어진 기도인 듯이. 이 지역의 보석 중 하나는 홀인 더 월입니다. 거대한 아치가 조물주의 손에 의해 조각된 듯 서 있으며 형태의 아름다움과 통과의 힘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의 파도 소리가 단순한 파도와 바위의 충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수하고 손대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커피베이. 낚시꾼, 서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여행자들의 은신처입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함이 위대함이 되고 침묵마저도 소리를 가집니다. 이 해안을 고대로부터 지켜온 민족, 코사족은 바람과 대화하며 소라 껍데기와 속삭이고 바위에 깃든 정령들과 연결된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굽이굽이 걷다 보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러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생명으로 가득 찬 풍경입니다. 이곳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탐험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은 오직 느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당신을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켰다면 댓글에 바다라는 단어만 남겨주세요. 문장 없이, 설명 없이, 그저 바다. 해질녘이 되면 절벽은 바다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파도는 계속해서 부서집니다. 마치 존재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듯이. 자연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는 포효합니다. 대륙을 빚는 자의 권위로. 달이 떠오르면 파도는 그 작업을 계속합니다. 마치 밤의 조각가처럼 형태를 만들고 허물고 다시 조각하는 창조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와일드 코스트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무언가로 통하는 포털입니다. 그곳은 몸이 걷는 곳이지만 도착하는 건 영혼입니다. 이제 바다를 뒤로 하고 우리는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전설 속의 길, 열대우림을 가로지르고 깊은 절벽 위로 다리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펼쳐질 아름다움에 대비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목적지에서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 길의 모든 구비는 불가능 그 자체를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든 루트,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해안을 따라 위치한 이 길은 300km 이상 뻗어 있습니다. 모셀베이에서 스톰스 리버까지 이어지며 마치 손으로 그린 듯한 풍경 속을 달립니다. 이 루트는 열대우림을 지나고 극적인 절벽을 따라 이어지며 현수교를 건너고 황금빛 모래 해변을 지나갑니다. 이곳은 단 하루 만에 손대지 않은 정글을 가로지르고 해안 동굴을 탐험하고 깊은 계곡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라든 루트의 중심에는 치치카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성소, 강이 살아있는 바위 협곡을 타고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유명한 스톰스 리버 마우스가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가장 영화 같은 장소 중 하나로 자연의 낭떠러지를 가로지르는 흔들리는 현수교가 자리합니다.
주에 깊게 바라보면 파도 위를 뛰노는 돌고래들이 보이고 운이 좋다면 해안 가까이에서 이동 중인 고래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공기에는 소립과 바다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마치 신성한 무언가에 의해 걸러진 듯합니다. 가장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는 명소 중 하나는 나이스나 헤드입니다. 거대한 두 절벽이 숨겨진 왕국의 문처럼 석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이스나는 신선한 굴로도 유명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비밀 전망대를 드러내는 산책길들로도 유명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한 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조입니다. 더 깊이 숨을 쉬는 일입니다. 길 자체도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가든 루트 역시 수천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동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지켜본 바람의 이야기까지. 이 구간만으로도 감탄하셨다면 상상해보세요. 다음엔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단 몇 킬로미터 앞에 지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륙이 끝나는 풍경, 그리고 대양이 서로 만나 부딪히는 경외심 어린 장면을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장엄한 그곳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봉 차보다 보아 에페란사. 희망봉, 대양들이 만나는 곳. 케이프 반도의 끝자락, 케이프타운에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희망봉 차보다 보아 에페란사. 이곳에서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거친 물살로 서로를 껴안습니다. 마치 창조의 힘이 파도와 바람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듯합니다. 수세기 동안 항해자들은 이 곳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곳은 알려진 세계와 미지의 세계의 경계였고, 지도는 여기서 끝났으며 전설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프 포인트. 그는 이 고제의 파수꾼입니다. 가파른 돌출된 지형 위에 등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항해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땅이 끝난다고. 희망봉의 절벽들은 거대한 성벽처럼 솟아있으며 창조주가 이 자연의 성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조각한 듯합니다. 그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바람은 수세기의 이야기를 품고 불어옵니다. 희망봉 자연보호구역에는 영양, 타조, 객원숭이, 그리고 케이프 플로랄 킹덤 고유의 꽃들이 서식합니다. 바위와 바다뿐일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이 폭발하듯 피어납니다.
이곳은 매 순간 날씨가 바뀌는 곳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몇 초 만에 찢고 지나가며 바다의 푸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색조를 드러냅니다. 체프먼스 피크 드라이브를 따라 운전하면 절벽을 깎아 만든 이 경치 좋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왜 이 장소가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풍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안에서 깨어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겸손함, 경외심,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 이처럼 세심하고 풍요롭게 세상을 빚으신 창조주께 대한 경이로움이 솟아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의 경이로움도 당신의 여정 속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세요. 우리는 이 서사적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사바나가 숨을 쉬고 아프리카의 심장이 더 강하게 뛰는 그곳으로. 다음 목적지에서는 당신은 이 대륙의 야생의 왕국을 탐험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그곳, 크루거 국립공원, 파르케 나초날 크루거. 크루거 국립공원, 아프리카 야생의 심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크루거 국립공원은 20,000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면적을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야생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철창도 우리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의 냉혹한 리듬뿐 포식자와 먹잇감이 고대부터 이어진 생존의 춤을 이어갑니다. 이곳은 빅5의 고향입니다. 사자, 표범, 코뿔소, 코끼리, 그리고 버팔로. 이 동물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크루거에서의 사파리는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사자의 눈이 당신을 마주할 때 시간은 멈춘 듯 느껴집니다. 크루거에서의 새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쇼입니다. 황금빛 햇살이 사바나를 가로지르며 기린의 실루엣을 드러내고 떼를 지은 동물들은 새들의 노래에 맞춰 깨어납니다.
해질녘이 되면 하늘은 불타는 캔버스로 바뀝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포효가 뒤섞이며 우리는 지금 신성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크루거는 단지 동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지와의 연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신성한 균형 속에 제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500) 종 이상의 조류, 수백 종의 파충류, 그리고 어떤 도감도 담아낼 수 없는 식물의 다양성.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 공존합니다. 크루거의 웅장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창조물 앞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경외심 속에.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목적지들도 언제나 최고의 품질과 진정성 그리고 감동과 함께 당신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크루거가 이 여정의 마지막일지라도 그것은 곧 초대이기도 합니다. 당연함을 넘어선 새로운 장소들을 계속해서 탐험하라는 초대입니다. 어쩌면 이번 여정 동안 당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바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는 창조의 거울이자 신께서 가장 대담한 색으로 그리신 무대이며 그분의 서명이 모든 디테일에 새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본구리에서부터 대륙 끝을 때리는 물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뛰고 있으며 더 큰 목적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다큐멘터리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행성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아직 수많은 신비와 아름다움이 감춰진 지도 속의 한 페이지. 여기 노소 플라네타 채널에서는 모든 에피소드가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지는 새로운 감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탐험하세요. 세상은 아직도 숨겨진 장소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리고 그곳들은 분명 당신의 숨을 멎게 만들 겁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의 야생의 영혼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 여정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저기 미지의 곡선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세상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함께 가실까요? 오늘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정글을 봤다면 지난 영상에서는 모로코의 사막을 건넜습니다. 성스러운 도시들, 숨겨진 오아시스들, 그리고 모래의 장벽이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죠. 그러니 사바나를 여행한 지금 문명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에 있는 영상을 지금 클릭하고 저와 함께 모로코의 경이로움 속으로 떠나보세요. 그리고 사막 너머에 숨겨진 10곳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서 만나요.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세요. 따뜻한 포옹을. 그리고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